글로벌 기업 3앱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 14,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과학이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답했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경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은 낮았지만 관심은 높았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은 기본이고요. 관심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코너.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번 주에는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혜리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동영 작가랑 같이 개국 특집을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좀 쓸쓸하더라고요. 친근한 우리 주현지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고 네. 어찌나 또 이렇게 이 눈치를 주던지 내가 편하게 방송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동영 작가가 이렇게 좀 게스트를 편하게 해주기보다는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질문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그리웠다고 하시니까 네. 다행이네요. 어제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네, 뭐 집에서 늘어져 있다가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주변에 공원이나 숲 같은 데 가서 네. 산책하고 일광욕하고 정말 좀 멍하니 있다가 왔어요. 사실 요즘은 그런 시간 갖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휴식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차 안에서 좀 바라보는 풍경들이 저한테는 힐링이 됐거든요. 네. 차 안에서 있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낮잠 자고 푹 쉬다 왔어요. 잘하셨네요. 네. 오늘 그래서 왠지 더 산뜻하신 느낌? 쉬다가 좀 네. 약간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뭘 해볼까 하다가요. 그래서 오늘 좀 휴식에 담긴 과학적인 이야기 네. 어떤 게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휴식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반복적인 짧은 휴식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겠네요. 네. 왠지 학생들도 요거 그렇죠. 활용해가지고 엄마 이건 연구 결과도 있는 거야. 난 지금 잠깐 쉬어야 돼. 더 네. 열심히 쉴 근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짧은 휴식이라는 건데요. 원래 보통 새로운 기술을 연습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억을 뇌 속에 오래 남기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장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의 휴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밤에 자는 정도,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려면 자야 된다. 장시간의 휴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그런 정설을 깨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보가 좀 정리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네. 잠을 충분히 자야 그날 뇌 속에 저장된 정보들이 잘 통합되고 정리돼서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정보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억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잠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밤새서 공부했는데 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대학생 때 이제 시험을 치러 강의실 들어갔는데 진짜 밤새 공부했는데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렇죠. 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좀 근거 있게 또 한번 입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짧은 휴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처럼 장시간의 휴식보다 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입증된 건데요. 네. 연구를 진행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한 연구소에서 오른손잡이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왼손으로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는 숫자를 10초 동안 최대한 많이 타이핑하도록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오른손잡이들에게 왼손으로 치게 했으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설펐겠죠. 그런 미션을 주면서 이제 뇌파를 관찰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10초 동안 최대한 많이 타이핑을 했고 또 10초 치고 10초를 휴식하는 과정, 이 과정을 36번 반복했습니다. 네. 처음엔 엉성했던 타이핑이 아주 몇 차례 반복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향상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뇌파의 어떤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타이핑을 할 때보다 중간에서 휴식할 때 이 뇌파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겁니다. 뭔가요? 네, 휴식 도중에 뇌파의 한 종류인데요. 이 베타파의 파동이 변화를 보인 겁니다. 베타파는 한 주파수가 14에서 30Hz 정도의 뇌파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 보통 나타나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휴식 중에는 이 베타파가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쉬는 동안 베타파가 변화를 나타낸 거죠. 뭔가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중간중간 휴식을 거쳐서 과제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숙련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이런 능력은 아주 오랜 휴식, 그러니까 하루 잠을 자고 난 다음 날 같은 작업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숙련도를 보인 거죠. 네. 연구팀은 이제 이런 결과에 덧붙여서 어떤 학습을 하거나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할 때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간격을 줘서 배열을 하고 이거를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놓고 보니까 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잠깐이라도 좀 눈 붙여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그만큼 또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위 이제 멍 때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종류의 휴식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 정말 손에 휴대폰 있으면 멍 때리는 것도 일처럼 맞아요. 뭔가 챙겨서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사실 뭐 볼 게 너무 많고 주변에 정보들이 너무 쏟아지니까 멍하니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긴 한데요. 네. 이 멍하니 있는 것이 역시나 기억력 향상에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인지작용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오히려 아무것도 인지작용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위가 기억을 또 저장하는 뇌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또 기억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휴일 때 제대로 못 쉬셨다면 긴 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긴 시간 여유를 내서 뭐 휴가를 낸다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뭐 어떤 여행 계획을 삼아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짧게 쉬는 것도 정말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중간에 하루 정도 공휴일이나 빨간 날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이 휴일이 소중한지 하루라도 참 그러니까요. 제대로 쉰다면 좋겠죠. 네. 저는 이제 좀 평소에 사실 게을러서 뭐 어디 가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쉴 때도 사람 많은 데 잘 안 다니고 네. 이렇게 동네에서 조용하게 좀 푹 쉬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에 그 집 근처에 있는 숲, 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도시 숲이 우울증 증상까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렇군요. 뭐 굳이 막 무슨 뭐라고 할까 산림욕장 이런 데 안 가도 도시숲 만으로 그렇죠. 효과를 본다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그 우리 동네 근처 도시 곳곳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숲에 가도 네. 이런 우울증 완화 효과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세먼지만 줄이는 줄 알았더니 우울증에도 좋네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몇 차례 입증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 도시 숲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한 25% 정도 낮고요. 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4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숲에 가면 좀 청량한 느낌 들고요. 또 네. 피톤치드 덕분인지 몰라도 머리가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숲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우울증 위험도가 18.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이 고려대와 함께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 5천여 명의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고요. 7개 도시를 구별로 평가해서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적은 지역까지 4개로 나눈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증상을 평가해서 관련성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의 우울증 위험도를 한 1로 봤을 때 네.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도가 0.8 정도로 낮게 나타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정신이 건강해지면 신체적인 기능도 당연히 활성화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숲 자체가 미세먼지 잡는 건 물론이고 또 몸과 마음 다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이런 걸 몰랐을 때도 빌딩 숲만 빼곡하게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뭐 공원이나 숲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느낌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숲이 좋다 뭐 이런 건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입증이 됐다고 하니까 더 많은 숲들이 우리 도시 안에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요즘에 부동산에서는 뭐 역세권 이런 것처럼 숲세권 이런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글쎄요. 도심 안에서 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여유 힐링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숲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딱 원고를 쓰고 나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신청곡 오늘 남겨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이 노래 좀 들으면서 잠시 좀 숲에 간 느낌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 왠지 그동안 과학적 얘기하고 하면 좀 딱딱한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왠지 숲 얘기하고 휴식 얘기하고 하니까 과학 얘기를 하면서 좀 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신청해 주신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띄워드리면서 우리 이혜리 기자와는 인사 나눌게요.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의 이혜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